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늘 초복인데, 어떻게 좀, 보양식은 좀 드셨어요? 음. 방산시장에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이 회장님께서 서울시의 회장님들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 줄을 예전에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여러 번 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회장님이 계시는 시장들은 대부분 명품 시장으로 이미 도약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문광영 시장을 하면서 사실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최정만 단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이 문광영 시장 1년에 이걸 하고 나면 평가를 하는데 S등급이 있고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S등급을 맡기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S등급을 맞으면 어떠냐?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용환 박사님도 우리나라에서 이 컨설팅하면 그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뿐이고, 또 이제 저는 상지대학교에 38년 동안 전임 교수로 있으면서 여기 이제 다음에 기본과정에 오실 변명식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나라 전통시장 이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처음 나섰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변 교수님은 주로 이제 강의나 이쪽을 많이 하시고, 저는 법 개정. 원래 여기 아까 김용호 박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일반법이 있어요. 일반법을 2000년도인가 그때 제가 전면 개정할 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된다는 항목을 넣었는데 2달을 사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는 이 상인 정신하고 명품 상인인데, 저는 물론 이게 이거 변 교수님하고 우리나라에 처음 일을 시작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 속초 관광수산시장 가보셨죠? 정말 잘 되고 있죠. 근데 방진시장이 그 정도 되면 어떨까요? 정선 아리랑 시장은 가보셨어요? 거기는 어때요? 정선읍 인구가 2천이 안 되면 2천명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의 98%가 외지 사람이에요. 저희 고향시장은 제가 이제 그 남창이라는 데가 있는데, 울산에 가면 남창이라는 데가 있는데, 남창 옹기종기 시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우리 집에서 그까지 나무를 지고 가서 파는데 5km 걸려요. 5km 동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무를 지고 가서 팔았어요. 근데 그 시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거기는 순수 오일장입니다. 오일장. 순수 오일장. 정말로 오일장. 평소 때는 국밥집 7집밖에 없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주차 타워가 250대 주차할 수 있어요. 노면 주차를 250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시 주차가 몇 대요? 500대.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몇 대쯤 될 것 같아요? 280대입니다. 그럼 아까 남창 옹기종 시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셨죠? 그렇죠? 우리 방신시장도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저희 고향시장의 남창 옹기종 시장은 제가 이 전통시장 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는 강의를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시설심의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중소기업청에서 할 때 5년 동안 했고요. 시도로 이관해서 5년 동안, 서울시 시설 제가 심의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했었어요. 우리 방신시장이 그렇게 되기를 제가 간곡히 원하고 지금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뭐냐면 정신이고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정신이고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최정만 단장님께서 지금 나눠드린 거, 이거는 최정만 단장님께서 중국 건어물 시장 거기에 이제 단장하실 때 만든 그를 참고로 지금 이제 나눠드렸죠.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요,
지금 따끈따끈하게 작년 재작년에 이 상동시장에서 상동시장에서 했던 상도 7조입니다. 이게. 고객이 편리해야 된다. 그렇죠? 예. 고객이 편리하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편리해야 되지만 여러분보다도 더 고객이 편리하죠. 그렇죠? 모두가 안전해야 되고 그렇죠? 생활 가치 극대화는 뭐냐면 상품을 샀을 때 내가 정말로 그 가치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치 극대화 시장. 요즘은 이제 뭐냐면 이게 인터넷 온라인 뭐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친화 시장, 식탁을 책임지는 시장, 그다음에 생활 문화 체험 시장. 이게 사람이 이게 이제 구매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강의가 주가 아니고 워크숍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 자료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워크숍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또 참고를 가져왔는데 이 그 상인들의 상도 리더십에 대한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정리를 좀 해가 가져왔어요. 이제 시야를 넓게 가져라. 시야를 넓게 가져라.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멀리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도 제가 52년생인데 지금도 이 시력이 1.0, 1.2 정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베란다로 멀리를 봐요. 우리 왜 저기 뭐지? 몽고 사람들이 뭐 시력이 4.0이라 그러던가 6.0이라 그러던가 그렇다니요. 매일 이렇게 멀리를 보는 거죠. 시야를 넓게 가니까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기 점포 앞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점포 안보다 바깥에가 더 중요한데 이 바깥에는 이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와버리고 IMF가 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포 안은 뭐냐면 전술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점포 바깥에가 전략인데 옛날에는 전술만 잘하면 됐는데 지금은 전략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긴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다가 저도 반성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주 채부잣집이라든지 여기 뒤에 넘어가면 이제 이런 말이라고 여기 보면 자식이 우리가 재산이나 이런 걸 자식인데 많이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외국에는 이게 기증을 많이 하잖아요.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왜 외국에는 몇 살 이상 되면 너 독립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나 다시 생각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내 혼자는 지금 돈 못 벌어요. 옆집하고 같이 돈 벌어요. 같이. 그 다음에 이게 배려하는 마음. 주고 또 주고 그러면 남는 게 뭐냐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좀 부모님께서 하신 유언이 있어서 가능하면 좀 지키려고 하는데 누구하고 돈을 나눌 때는 절대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돈을 나눌 때 절대 많이 갖지 말라요. 정당한 건 가져야 되지만 이게 애매모호할 때는 분명히 상대방을 많이 줘라 이게 조금을.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38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게 같이 출장을 갈 때 출장비가 공동으로 나오잖아요. 한참 후배 교수라도 제가 절대 내보다 적게 준 적이 없어요. 그 소문이라죠, 그렇죠? 그럼 출장 갈 때 누구하고 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저하고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고객하고 뭐 이걸 할 때 고객인데 내가 득보를 생각하지 마라. 고객을 득보해줘라 이거예요. 분명히 부자 됩니다. 그런 사람. 정말 분명히 부자 돼요. 그러니까 고객하고 뭘 할 때 절대 고객이 내가 다른 점포에 가는 것보다 이 점포에 오는 게 득 봤다고 꼭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진 점포가 명품 상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믿을 수 있고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초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크고 긴 사람, 그런 사람이 큰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올려놨냐면요.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어린이 식품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식품 체험관. 여기하고 우리 방신시장하고 MOU를 체결하고, 회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제 일단 합니다. 뭐 나중에 뭐 생각해 보시고. 원래 교수라는 사람들이 또 이게 진리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 이게 가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했을 때 그게 히트를 칠 수가 있어요. 이 롯데중앙연구소 그 어린이 식품 체험관하고 방신시장 상인회하고 MOU를 체결하고 식품 개발이나 뭐 어린이 체험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단장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 그쵸? 자, 여기 책에 적으셔도 되고, 종이에 적었다가 나중에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품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쵸? 예, 고객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고객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 출발점이라 그랬죠? 저는 이걸 보고 원점이라 그래요. 저는 좀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이거를 원점이라 그래요. 고객이 원하는 거 원점이라 그래요. 원하는 거니까 원점.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지금 그 종이 드렸잖아요. 요걸 적고 여기다 좀 적어 보시기도 하고요. 예. 자, 요거를 언제까지 하셔야 되나? 10분까지 다 하셔야 돼요. 여기 김용환 교수님도 진짜 바쁘셔서 가신다 그랬는데 안 가신 거 보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확 끌어당긴 거야. 교수님을 끌어당긴 거야. 그러니까 저도 오늘 강의하면서 기분이 정말 좋은 게 느낌이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런 걸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노력을 예를 들어서 10분 기울일 걸 1시간 기울인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말로 기분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늦게까지 정말 고맙습니다.